백종원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아변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단순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그걸 넘어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까지 나아가자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백종원 씨가 한 행동은 불법도 있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경계선에 있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백종원 씨가 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악은 뭘까? 최악의 악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도 되게 많죠. 지금 뭐 연돈 볼카츠도 있고 한신포차도 이분 거라면서요. 새마을 뭐죠? 고깃집? 그것도 다 이분 거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진짜. 남들은 프랜차이즈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25개예요?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최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레시피를 슬쩍 한 것이다, 기만이다, 거짓말이다, 언행불일치다, 새마을 식당, 내로남불이다, 사기다, 고기를 속여서 판 것이다, 이중잣대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최악, 악 중에서 최악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주스 논란 있죠. 사과주스를 왜 농약통에, 아니 그건 백종원도 즉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과주스를 넣고 뿌린 거예요. 고기에다 뿌리지 않았나? 네, 바베큐 페스티벌에서 이걸 뿌렸단 말이에요. 2023년 11월입니다. 근데 왜 이때는 문제가 안 됐던 걸까? 자, 홍성입니다.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에서 고기에다 이걸 뿌린 거예요. 사과 주스를.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럼 고객의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고객의 눈높이가 더 높은 거죠. 백종원 씨의 눈높이는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저희가 눈높이가 잘못 맞춘 거죠. 지역을 빨리 알리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정말 새롭고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뭔가를 했지만 고객의 눈높이에서 이거 약간 위생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라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요리사가 아니어도요, 농약 살포기에 물론 그 농약은 없었겠지만 새 거를 산 게 아니라면 평소에 그걸로 농약을 살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농약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먹는 사과주스를 넣고 그것을 고기에다 살포했잖아요. 그럼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생관념이 없어도 누구라도,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눈높이를 잘못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고객 눈높이에서 약간 위생적으로 문제있다. 약간이 아니죠, 이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약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뭐예요? 정말 새롭고 신박하다. 정말 새롭고 신박한 아이디어다. 자, 사과 주스를 뿌리는 걸 신박한 게 맞겠지만 그거를 농약통에 넣고 뿌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수단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 말에서. 이분이 꽂힌 거는 새로움, 신박, 아이디어 이런 거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점도 고려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사람한테 공자가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논어의 구절은 이게 생각났어요. 수리부작이라는 말인데 공자의 좌우명이에요. 공자의 좌우명. 공자는요, 나는 풀어낼 뿐이지 만들어내지 않는다. 뭐를? 새로운 걸. 그러니까 무슨 창조주처럼 창조하듯이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다? 풀어내는 사람이다. 풀어낸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공자가 살던 시대 그 전에 이미 있던 것들을 나의 말로 풀어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백종원 씨는요,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수리부작이 아니라 자기부술인 거죠. 자기부술.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수리부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먼저 하나하나 배워야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가야지 비로소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수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백종원 씨는. 뭘 한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요, 여기는 다 자기거든요. 배움이 없어도 돼요. 요리, 위생 이런 거 배운 바 없이요, 그냥 새로워 보이는 거.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얇을 천박하다고 하면은, 천박하다는 게 나쁜 표현으로가 아니라 매우 얇다는 뜻이에요. 매우 얇다. 거기에서는요, 모든 게 새로움이에요. 왜요? 기반이 없으니까. 밑에 다져져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만이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서
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자가 한 삶의 태도라면 백종원 씨는 여기에서 있었던 거죠. 양쪽에서. 기반이 없는 곳에서 그냥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추구할까요?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이유는요. 괴력 난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관심사가 괴력 난신에 있는 거예요. 괴상한 것들. 괴상한 거는 새로운 거거든요. 기본이 없고 새로운 거, 괴상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농약 살포기에 사과 주스를 넣고 그것을 사람이 먹는 고기에 뿌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새로움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괴상한 것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약통에 사과 주스를 넣어서 우리가 먹는 고기에 뿌렸던 거.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사고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수리 부작과 괴력 난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백종원 씨. 이 행동. 이것도 되게 충분히 경악스러운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여성이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근데 술집에서 면접을 봤대요. 이건 백종원 씨가 한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속해 있는 더본코리아의 직원이에요. 직원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술자리. A 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본코리아 직원인데 여성을 따로 불러요. 술집으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고요. 갑자기 술 먹자고 해서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한잔 하시죠. 천천히 드세요.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종원 씨 잘못은 아니지만 백종원 씨가 더본코리아의 대표잖아요. 이 직원이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보면은 자기가 마치 실세인 것처럼 더본코리아에 내가 실세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싫지만. 이게 갑질이잖아요, 갑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회사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국내산이라더니 베트남산이다. 더본 이번엔 덥죽에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국내산이라고 해. 여기서 뭘 속인 거냐면은 자연산 새우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의 경찰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로는 이제 처벌을 받았죠. 과태료도 받았고. 원산지 속이는 거.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원산지를 속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종원한테 찍히면 하차, 방송 갑질 아니면 속이는 거,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놀랍지 않아요? 백종원한테 찍히면은 방송에서 하차를 해야 했다. 방송 갑질 의혹이 있다. 이걸 폭로한 PD가 있죠. 이게 이분인 것 같아요. 45 플러스라는 채널인데 백종원 신화의 시작과 끝 여기에 보면은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근데 백종원 씨는 아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긴 해요. 이런 행동도 있고요. 백종원의 더본 또 터졌다. 기능사 자격증 민간 발급 논란. 이 기능사라는 말은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종원 씨가 더본 민간 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왜 하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사 자격증을 왜 민간 기관에서 회사에서 발급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오남용. 이게 국가 기능사 자격증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종원 또 도마 위로 생고기 방치 논란. 고기를 이동하려면 냉장 탑차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트럭에 철판 위에다가 도축된 고기를 이동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은요. 위생관념이 그냥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통 있잖아요. 요리사가 아니어도 이 요식업에 종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양쪽 끝에. 그래서 새로운 거, 남들이 보기에 혹한 거 그런 것들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생고기를 이동하는데 이렇게 그냥 떼약볕에 방치하고 트럭 철판에다가 옮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캠 있죠. 백캠 생산 중단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직원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백캠도 있고요. 그리고 만능 소스가 물탄 굴소스라고 백종원 측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반박은 하고 있어요. 반박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어떤 것은 실제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도 받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백캠 볼까요? 백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팸이 있죠. 스팸. 백종원 씨가 햄을 만들었어. 백햄을 만들었는데 자
이게 그람 수가 같나요? 둘 다 200g인가? 200g을 기준으로 했겠죠? 스팸은요 21,210원이래요. 근데 백햄은요 51,900원이에요. 이걸 45% 할인을 해도 28,500원. 그러니까 스팸보다 더 비싸요. 자, 그럼 좋아, 비쌀 수 있지. 우리가 뭐 스팸보다 꼭 가격이 낮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비쌀 수는 있는데 그럼 비쌀 만한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그래, 뭐 고기 함량이 높겠지, 아니면은 한돈을 썼겠지, 뭐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함량을 살펴봤더니 백햄은 85.42%가 돼지고기래요. 스팸은요 91.39g입니다. 리챔도 91.10이래요. 함량은 스팸이 더 높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2배예요? 2배가 넘어. 2배 이상인데 할인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백햄은 왜 51,900원의 정가를 책정한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스팸보다는 작은 회사니까 스팸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는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대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소량에 속해요. 그 원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거의 마진이 없는 제로라고 하는 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소규모야. 구멍가게야. 스팸에 비하면. 그러니까 구멍가게니까 더 비싼 거야. 심지어 우리는 마진이 없어. 그럼 이거 왜 파는 거예요? 마진이 없는데 왜 파는 거예요? 장사꾼이잖아요. 백종원 씨는 장사꾼이죠. 백종원 씨가 사회복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 도와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죠? 장사꾼이라는 건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윤이 안 남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마진이 제로래요, 제로. 그럼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종원 씨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제품이 아니라 굿즈로 접근한 거예요, 굿즈. 여기 백종원 씨 사진도 들어가 있겠다. 이건 굿즈야. 그러니까 비싸도 상관이 없어, 굿즈는. 이거 10만 원 해도 굿즈라고 생각하고 사면 돼요. 나는 마진이 하나도 없지만 내 팬들을 위해서 내 사진이 박혀진 햄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붙여서 굿즈로 파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굿즈가 아니잖아요. 이 햄을 먹으려고 사지 보관하려고 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제 굿즈는 에코백이 있어요. 이거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는 아는 변호사가 있고, 이 학위 시습이라는 이 말이 나도 학위 시습을 해야 되겠다, 매일 나를 성찰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에코백은.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백종원 씨 햄은요, 내가 이거를 소장하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먹으려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잘못 만든 거죠. 마진도 하나도 없어. 굿즈도 될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굿즈와 제품의 영역 두 가지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소비자들은 내가 기만당했다. 45%나 할인한다고? 근데 원래부터 이 가격이 맞는 거야? 돼지고기 함량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한돈이었나?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돈이라면 그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백햄을 사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돼지 농가를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괜찮아, 나 이 정도 기부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백종원 씨 설명에 의하면 마진도 없다면서요.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정이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햄이 비싸. 안 사면 돼요. 그죠? 비싸면 안 사면 돼. 이건 뭐 그렇게 저는 뭐 이분은 장사꾼이니까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뭐 스팸보다 더 많이, 아니 왜냐면 백종원 씨의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름값을 사는 거잖아요. 백종원 씨 팬들은 상관없이 이거 품절되지 않았나? 처음에 완판되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니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사는 사람 있으면 파는 거죠, 그 값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안 사면 되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잖아요. 안 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일은 아니에요. 왜? 백종원 씨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꾼다운 행동을 한 거라서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거를 살지 안 살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안 사면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굿즈로 접근하면 돼, 굿즈로.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가맹점. 백종원 가맹점은요, 수명이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짧다. 본사 매출이 9배가 늘 때 가맹점은 반토막이 난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가맹점이냐? 물론 더본 측에서는요, 단순한 숫자만 비교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좀 더 명확한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구를 위한 가맹점 사업인가요? 더본 코리아만을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수명이 3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백종원 씨가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관리를 하냐고요. 보통은
한 개, 두 개? 물론 저는 프랜차이즈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품질 관리해야 되죠. 새로운 메뉴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뭐 어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백종원이라는 사람 하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근데 이 20몇 개? 정리한 것만 25개라고 했잖아요. 브랜드가. 이 많은 걸 어떻게 운영이 되냐는 말이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뻔히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들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나머지들은 가맹점비만 받고 방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누가 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하고 게다가 온갖 예능에 다 나와서 바쁘잖아요. 백종원 씨는 바빠요. 가맹점 브랜드도 엄청 많아. 가맹점도 많고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연돈 볼카치가 문제가 됐었죠. 이게 8개월 전에 이미 논란이 됐던 건데요. 월 3천 영업 믿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첫 달은 3천이 나왔대요, 보통. 개업발이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 달부터는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뭐 700 벌기도 어렵다. 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맹점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가장 먼저 아마 논쟁이 됐을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백캠이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 더본코리아가 월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이거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이거 입증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계약할 때 그 마케팅 담당 뭐 누군가가 월 3천이 된다,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이 있을 때는요, 이거 거의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서 이제 가긴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증거를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녹음을 해놓으셔야 돼요. 다 녹음하고 정말 이걸 월 3천을 보장하는지, 내가 저 사람이 월 3천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계약을 내가 체결한 가장 주된 이유였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에 대한 입증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맹점 계약할 때 특히 이거 피해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구제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증거를 꼭 남겨놓으셔야 한다. 이제 이게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백종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이분 우리가 좋게 본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가치, 함께 살아간다.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는 그런 것이 이분의 모토였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분을 좋아했던 거고 재능 기부로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는요, 이분이 했던 것들이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그냥 저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다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서민 코스프레 그런 것도 있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번다고는 안 해요. 돈을 버는데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돈을 벌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에서 망해가는 식당을 이분이 컨설팅을 해줘서 다시 살리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감동한 거잖아요. 감동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것이야말로 나의 재능을 기부해서 상생하는 방법이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열광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또 있죠. 이거는 뭐 원재료 속이는 거? 시골집 된장 맛이라더니 중국산 원료 된장이더라. 이 시골집은 중국 시골집인 거죠. 중국 시골집 된장 맛이다. 그게 돼버린 거죠. 중국산. 그럼 시골집 된장 맛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산 재료로 만든 간장 된장인데 낙지볶음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홍보하고요. 베트남산인데 마치 국산인 듯이 보이게 메주 된장은 중국산, 대두 중국산, 한식 간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산인데 마치 중국산이 아니고 국산인 것처럼 보이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 위반도 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도 있고요. 뭐 과태료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평소에 골목 식당이나 다른 사람들 식당에 가서는 원산지 표시나 위생 그런 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구나. 돈을 벌더라도 내가 먼저 기본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는데 정작 본인이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 이런 의혹들과 함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직원 블랙리스트? 심지어 직원 블랙리스트 정황까지 나왔답니다. 이게 이제 새마을 식당이죠. 새마을 식당에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래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있는 거예요. 점주들이.
점주니까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라는 게시판이 생겼고, 여기 있죠? 직원 블랙리스트라는 게시판이 아예 있었고요. 실제로 게시판에는 블랙리스트 게시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더번코리아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한 점주의 요구로 직원들 고충을 교류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활성화라는 게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활성화된 거냐, 일단 게시글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점포에 어떤 직원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어떤 직원의 뭐 나쁜 점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었고,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근데 더본코리아는 활성화는 안 됐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가. 기본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하나 없는 게 창의거든요. 이것이 새로움인데, 이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새로움만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포장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포장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있어.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거. 500ml 맥주 한 캔에 감귤 착지백이 0.032%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요. 제주 감귤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서 내놓은 감귤 맥주다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귤 함량은 고작 0.032%다. 이걸 가지고 제주 감귤 농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기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만. 왜? 맥주도 팔고 이것에 박을 입혔죠. 어떤 박을 입혔어요? 나는 이렇게 제주 감귤 농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맥주를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누구라도 맥주를 팔 수 있죠. 그리고 감귤을 넣은 맥주 팔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감귤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걸 마시면 감귤 농가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0.032%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또 이제 백종원 선생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이 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감귤 맥주? 이런 거는 그래, 이거 알면 안 사면 되지. 그리고 직원 블랙리스트도요. 그래,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관리에 소홀하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안 사면 돼요. 이제 내가 안 사면 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스팸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사면 되지. 백캠 안 사고 스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은 뭐였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거였어요. 이거. 지역 살린다더니 홍보 대가로 5억 요구. 요게 최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왜 이걸 최악으로 뽑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이분이 언젠가부터 지역 축제 하면요, 백종원 씨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인제, 그리고 예산, 또 강화, 뭐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 지역 축제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재능 기부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강원 인제군으로부터 홍보 영상물 제작 대가로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을 받았대요. 받고 한 거예요. 지난 24일 인제군 문화재단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지역 축제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 홍보비로 더본코리아 자회사 TMC 엔터에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해서 더본코리아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TMC 엔터라는 회사가 이 홍보를 맡은 거죠. 근데 백종원 씨가 아니었으면 안 맡겼겠죠.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자회사에서 5억 5천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을 한 거예요. 인제군에서. 이 조건이 뭐였냐면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을 2편 올리는 조건이었습니다. 10편도 아니고요. 2편이니까 하나에 2억 5천이죠. 영상 하나에 2억 5천을 받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군은 지역 축제 예산으로 19억 5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해당 금액은 축제 전체 예산의 2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인제군에서 지역 축제를 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백종원 선생님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자회사에 5억 5천만 원을 주고 홍보를 맡긴 거예요. 백종원 씨가 인제군의 지역 축제에 와서 지역 축제를 살린다고 했던 게 뭐예요? 보통 하는 게 바가지 요금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금을 낮춰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가격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백종원 씨는 당연히 무료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한 10분 내외의 영상이 2억 5천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부터 바가지 요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축제만 하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저는 백종원 씨가 공무원인가? 백종원 씨가 그냥 더본코리아는 또 상장도 했죠. 주식회사는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영리회사예요.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근데 그런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역 축제할 때마다 나와서 해. 공무원이신가? 그 충주맨처럼 그런 공무원도 아닌데 전국의 축제마다 다 나타나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기가 봉사를 하는 거겠지. 자원봉사를 하는 거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이분은 지역 축제에 바가지 요금을 없앤다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유튜브 영상 하나당 2억 5천을 받았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거는 최악의 악이다. 이거는 정말 큰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백종원 씨가 재능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영상 하나당 2억 5천 받고 다른 상인들의 고열을 짜낸 거 아닌가? 오히려? 다른 상인들은 제값도 못 받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축제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뭐예요?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축제에 참여한 상인들도 돈을 벌어야죠. 물론 이제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바가지 요금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이윤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동력을 썼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즐거운 거죠. 근데 백종원 씨만 즐거운? 백종원 씨와 그 축제에 찾아온 사람은 즐거웠을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한 상인은 이윤이 안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윤을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백종원 씨가 많은 부분 가져갔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백종원 씨는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주식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돈일 텐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얻는 거는 그것이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 출연료 정도? 아 그래, 그건 기꺼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본인의 재능과 시간을 이렇게 기부하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악이라고 생각해요. 백종원 씨가 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어떤 거는 범법행위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최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백 대표가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6월 9일과 7월 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 좀 했습니다. 축제 바가지 요금에 지친 사람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각 13분입니다, 여러분. 13분 내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25일 기준 조회수 86만 57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축제에서 있었던 백종원 씨의 그 모습을 찍고 그냥 편집해서 올린 건데, 이것이 2억 5천만 원에 물론 백종원 씨 이름값이 있겠지만 이거는 탑클래스 배우들이 드라마 한 편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13분이잖아요. 13분. 물론 편집을 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아 이건 정말 저 너무 놀랍다. 이거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축지법이라는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인데요.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축제로 백종원 선생님을 살리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이 축지법이. 그렇게 보이고요. 총 방문자 148만 명. 오케이, 좋아요. 148만 명이 방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상인들이 과연 이 148만 명이 이 축제에 옴으로써 그 사람들도 과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백종원 씨만 돈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종원 씨는 군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이건 떼이지도 않는 돈이죠. 한 방에 돈을 받고 지역 상인들은 148만 명의 방문자들로부터 거의 뭐 무료 봉사하듯이 그 정도로 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토가 바가지 요금 없애고 위생적인 음식으로 금산 인삼제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런 모든 뭐 금산, 이건 인제, 홍천도 있었죠. 전국에서 그냥 다 거의 백종원 씨가 지역 축제를 거의 선도했죠. 백종원식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바가지 요금이 없지만 누군가는 바가지 요금을 가져갔죠. 그리고 위생적이다? 자기는 위생적이지 않은데 누구 보고 위생적인 걸 요구하는 거냐는 거죠. 이것이 다 이제 웃기게 된 거죠. 웃기게. 실제 자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 지역 축제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 축제는. 백 선생님은요, 장사치예요. 장사치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장사치는 좋은 거예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이윤 추구는 할 수 있어. 근데 사익이죠. 공익 아니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뭘 이용한 거예요? 공익을 건드린 거예요. 공익이 뭐예요? 자, 지방자치단체도요.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국가가 있죠. 그 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뭘 훼손한 거냐면요.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계약 과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계약 과정. 이거에 관련된 기사는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제가 이상한 점 첫 번째. 모든 지역 축제를 백종원 씨가 관여한다. 이게 재능기부가 아니라면요. 재능기부가 아니라면 이거 이 자체로 문제거든요. 이 자체로. 왜냐면 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것은 계약이에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인하고도 각각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뭐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곳은 따로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 계약이에요. 국가 계약. 자, 국가도요.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국가는요. 행정권이 있죠. 행정권. 행정권을 발동하는 지위에 있죠. 여기에서는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위에서 아래로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근데 계약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라도. 그래서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위에 있지만 국가가 사인 간에 우리 사인들 국민 개개인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대등해요. 관계가 대등하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을 수리할 건데 내가 A라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그럼 하면 돼요. 근데 국가는 안 그래요. 왜?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요 내가 A랑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A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계약은요, 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국계법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 이 백종원 씨랑 홍보계약 어떻게 체결했지?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나 백종원 씨랑 계약하고 싶어. 백종원한테 우리 인제군 축제 홍보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준수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준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홍보가 문제가 됐지만 이 지역 축제에 이 백종원 씨가 자회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 더본코리아의 뭐 계열사들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 축제에 개입을 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와서 국가에 돈을 받아간 게 있다면요. 그 계약이 제대로 국가 계약 절차에 맞게 체결된 건지 살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군 법무관이었잖아요. 자, 퀴즈. 군대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는 어디다? 맞춰보십시오. 군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옷 주죠. 신발 주죠. 모자 주죠. 또 밥도 줘야 되죠. 보급품이 많아요. 이거 다 계약 체결 누가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 손 얘기해보세요. 나 군대 갔다 왔다. 보급품은 어디서 받느냐? 보급품은 이제 행보관을 통해서 받나요? 행정보급관을 통해서 받나요? 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도. 이거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밥 줘야 되죠. 짬밥을 줘야 되는데 누가 계약하냐는 거야 이거를. 우리 부대가 자 내가 뭐 제가 이제 2사단 법무참모였으니까 내가 2사단 사단장이야. 이번 짬밥에 들어갈 쌀은 A한테 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5군 지사. 조달청. 오케이. 조달청 맞고요. 또 하나. 군부대는 뭐가 있어요? 군수과 말고 상위부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부대가 있죠. 군수사령부. 육군 군수사령부. 머랭쿠키님 맞았고요. 조달청도 맞고요. 나기님.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군대는요. 군수사령부가 있죠. 군수사령부는 사령관이 계급이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3스타죠. 3스타. 육군 군수사령부가요. 그 공군 해군 것도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해줘요. 공군 해군은 따로 군수사령부가 없기 때문에 육군 군수사령부가 제일 중요한 국가 계약을 군 부대 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많은 몇 조 단위로 체결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대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중요하죠? 보급이죠. 보급. 전쟁에서 지는 건 용서할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군의 사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배식. 전쟁에서 질 수 있어. 근데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군수사령부 제가 뭐였죠? 법무실장이었죠? 그럼 뭘 했겠어요? 군수사 법무실장은요. 계약을 검토하는 사람이죠. 계약서 검토. 군납 비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군납 비리. 제가 군수사령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군인들이 먹는 오뎅에서 낚싯바늘이 나왔어요. 이거 하자가 있는 납품이잖아요. 이런 거 계약 손해배상 소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김치에서 칼이 나왔나?
칼날이 나왔나? 아무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크게 보면요. 그때는 수리온 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계약상의 책임 이런 거 물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방산 관련된 계약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그 방산도요, 좀 종류가 나눠져가지고 군수사령부에서 체결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탄약들도 있죠. 탄약이나 포 이런 것들은 군수사령부 예하에 탄약창이 있단 말이에요. 탄약창, 정비창, 수리 부품들 다 군수사령부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그래서 군수사령부 법무실장이었죠,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거는 거의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백종원 씨 사건을 보고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거 백종원 씨랑 수의 계약했나? 왜? 그것 때문에 이 홍보 한 영상에 2억 5천짜리 계약을 백종원 씨랑 체결할 수 있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래 입찰해야 돼요. 기본은 입찰이에요. 공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 계약은. 근데 백종원 씨를 특정해서 이거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 과연 수의 계약 사유가 있었나? 이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수의 계약 사유가 안 되는데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선생님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계약 체계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큰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최악입니다. 보통의 악이 아니라 최악의 악이에요. 이 체계를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의계약은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해요. 정말 쟤랑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제가 무슨 중소기업이야, 약자야, 장애인이 만든 그런 회사야.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소액의 한정해서. 근데 그게 아닌데, 백종원 씨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사실 약자도 아닌데 이분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나? 그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 절차 지키지 않으면요, 다 위법인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좋았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았어? 안 돼요. 국가 계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목적을 볼게요. 이 법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죠.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일하게 줘야지. 군수처장이랑 내가 친해. 그러니까 나 얘 해줘야지, 쟤 해줘야지. 그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가 했던 비상계엄이 왜 위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보자마자 이건 초울트라 위헌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절차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개혁도요, 절차 요건에 엄격하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위법. 자, 여기서 보면요, 수의계약이 나오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정화되어 있어요. 내 맘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시면요, 굉장히 엄격해요. 자,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경우. 시간이 없다. 좋아.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내일이 축제야. 근데 이거 당장 올려야 되는데 백종원밖에 할 사람이 없어. 좋아, 그렇다 쳐.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경우잖아요.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경쟁에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이 정도여야 돼. 이 정도. 긴급한 행사, 긴급 복구, 요런 정도여야지 시간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전혀 상관없죠. 비상재해 전혀 아니죠.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유는 해당 안 돼요. 그 다음에 2호 보면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경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백종원밖에 없어 라고 하더라도요,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인 거예요. 항상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백종원 씨밖에 없지 않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아는 변호사도 있어요. 당장. 그래서 안 돼요, 이 조건도. 그 다음에 3호도 보면 이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항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쭉 나오죠. 이것들 다 요건에 충족해야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적인 요건을 보면요, 보통은 1호, 4호가 안 되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경우. 자, 그래, 좋아. 이거는 백종원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왜? 백종원이 이 지역 축제를 기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도
백종원이 하는 게 맞아. 뭐 오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쳐.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이 또 추가돼요. 보면 공사인 경우에는요. 추정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계약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홍보, 컨텐츠 제작 그런 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는 금액적인 제한이 있어요. 보통은 공사인 경우는 1억 6천만 원 이하, 제조인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임대는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이렇게 금액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백종원 선생님은 얼마였어요? 영상 하나당 2억 5천이었죠? 그래서 금액적 요건도 제가 볼 때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했지? 한번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계약 어떻게 체결한 건지. 국가계약. 지방자치단체랑 한 계약 있잖아요. 지자체법상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중에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지,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공개 입찰을 한 것인지 그거 다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최악이다. 다른 거는 장사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장사꾼이 이제 좀 양심이 없는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그냥 장사꾼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국가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에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은 아니겠지만 전국의 많은 축제에 나와서 이 홍보를 한 거는 인제군만 나오긴 했어요. 근데 홍보 계약 포함 백종원 선생님이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 이거나 아니면 그 계열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했다면 수행했다면 그 계약 체결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 절차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는 일개 장사꾼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그래 장사꾼이 자기 이윤축을 위해서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위법이고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피해가 정말 큰 거다 이거는 회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절차를 위반한 점이 있다면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본계 입찰 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역축제를 살리자고 해놓고 지역축제 예산의 28%를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 먹을 수 있다 쳐. 그 대신 자기가 이렇게 내 영상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난 5억 5천을 받겠어. 그렇지만 이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기부하겠다. 그러면은 멋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몰랐죠 우리는. 정말 재능 기부하는 줄 알았죠. 설마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받아갔을 줄이야. 컨텐츠 제작비겠죠. 이거는 좀 회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체결 과정을.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감사원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백종원 씨를 논어의 문구로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견소리. 이거 개소리 아니죠. 개소리 아닙니다. 견소리. 작은 이익을 보는 거죠. 작은 이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이익을 보면요. 대사불성. 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작은 이익만을 보면 작은 이익에만 꽂혀 있으면요.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속성.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죠. 욕망하는 거죠. 빨리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당연하겠죠? 도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다 적어 놓으시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오늘의 아류 논어 한 구절. 아까 우리가 계령난신이랑 수리부작 두 가지도 배웠지만 이거를 추가할게요. 적으세요 여러분. 견소리한 사람은 작은 이익에 꽂히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빨리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이 백종원 씨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막 하려고 했어요. 이것저것. 프랜차이즈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길 정도로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빨리 했잖아요. 그리고 상장도 그렇고 회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상장해도 될 것인데 뭐 이렇게 빨리 상장을 하려고 서둘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지금 이렇게 자초되는 위기에 처했죠. 그 다음에 작은 이익. 지역 축제는 본인이 상생이라는 걸 내걸고 본인이 한 거잖아요. 홍보도 하고 마치 재능을 기부해서
지역을 살리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했으면 나중에 이익을 취해도 되는데, 근데 당장 내가 홍보비를 얼마 받아야지, 내가 당장 이 축제에서 얼마를 벌어야지, 작은 지금 눈앞의 이익에 급해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거죠. 대사불성.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